모 국회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뉴스만 틀면 모 국회의원 뉴스가 나오고 있죠. 국민의 관심의 쏠림에 따라서 수사기관, 언론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코인 등 가상자산을 등록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지난 5일 기사가 보도된 후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모두 가상자산을 등록재산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 국회의원 논란, 누군지 다들 아시죠? 뭐 뉴스만 틀면 나오잖아요. 이러한 논란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 논의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가상자산 법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투자자로서 꼭 알고 있어야 피해를 안 보게 되겠고, 그리고 긍정적인 투자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죠. 이런 법안 같은 내용들은 특히 크립토 시장에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바로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겠죠. 가상자산 법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이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은 독립적으로 발의된 게 아니라 그동안 발의된 19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온 대안이다. 그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의안은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등 명칭이 통일돼 있지 않았고 그 내용 또한 아주 제각각이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모두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고요. 21년 7월부터 23년 3월까지 모두 총 19개의 법안의 발의가 있었네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정무위원회의 소위원회가 19개의 가상자산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들 법안을 대처할 새로운 대안 법안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발의된 19개의 개별 발의 안건들은 대안이 의결됐으므로 대안 반영 폐기가 된다. 19개의 안건들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뒤 다시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면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일단 저희 나라 법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고요. 뭐 갑자기 뚝 하고 나오진 않겠죠.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뭐 얼마나 이해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투자자 보호.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우리들의 자산을 사업자 거래소의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하라는 의무를 담았다는 점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거래소에 맡긴 금액은 거래소의 자산이 아니게 되죠. 그러므로 거래소는 우리들의 자산을 건드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은행은 뭘까요? 은행들은 왜 내가 맡긴 돈을 다시 남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죠? 이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은행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아무튼 은행 시스템 문제 있다고 보고요. 자,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가 망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자신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거래소에 자금을 맡길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고팍스 거래소의 고파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하고 있죠. 만약 이 법이 진작에 시행됐다면 고파이 투자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거래소에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100% 실제로 보관할 의무를 지게 해 부실화를 방지한다는 법안이죠. 또 거래소들은 해킹 발생에 대비해서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을 들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안정망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지닥거래소가 해킹당한 적이 있었고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죠. 물론 지닥거래소는 모든 자산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거나 충분한 준비금을 보관해야 하기에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겠죠. 다음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입니다. 특히 세력이라고 하죠.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매매해 시세를 조정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등의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규제하는 법은 없었고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증권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과 비슷하게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세력들을 처벌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감독,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영업행위, 규제 등의 권리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위가 법을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기업의 저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저승사자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될 것이다. 미국의 SEC가 바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라, 급등한다, 난리 났다, 지금 당장 사라, 사기 엄청 많죠.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것 하나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본인의 돈을 다른 이에게 이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자들은 허위 광고로 인해서 큰 손해를 입고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은 국가의 주식시장에 투자자가 몰리는 것처럼 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하게 되므로 코인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가 몰릴 것이고 코인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는 이래서 단기적 악재일 수 있으나 결국 규제는 장기적 호재라는 거죠. 규제라는 말 자체가 억압, 안 돼, 반대, 이런 식으로 느껴지시는데 규제라는 단어보다 법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희 단톡방에 사이트 링크 다 걸어두었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단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국내 계좌가 아니고 해외 계좌만 해당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자진 신고해라 이겁니다. 이에 해당 계좌 정보를 다음에 지정된 신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에 알려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신고분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해외 금융계좌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됐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금액의 총 금액입니다. 총 금액의 10%에서 20%까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최대 2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도별이고요. 신고하지 못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이것은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해외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5억 원이 넘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신고하시는 게 좋겠죠. 어제 국내 계좌도 신고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반드시 큰 수익을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리플 장기 보유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리플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에서도 6월 달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SEC와 리플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이터도 나왔죠. 뭐니 해도 소송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얼마나 빠르게 입수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고래라고 하죠. 이런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한다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기사들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리플에 대한 게 궁금하시다 싶으면 이렇게 XRP를 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EC에 관한 게 궁금하다 싶으면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고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악재와 호재 관련 이슈가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모 국회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뉴스만 틀면 모 국회의원 뉴스가 나오고 있죠. 국민의 관심이 쏠림에 따라서 수사기관, 언론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코인 등 가상자산을 등록자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지난 5일 기사가 보도된 후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모두 가상자산을 등록재산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 국회의원 논란, 누군지 다들 아시죠? 뉴스만 틀면 나오잖아요. 이러한 논란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 논의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가상자산 법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투자자로서 꼭 알고 있어야 피해를 안 보게 되겠고, 그리고 긍정적인 투자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죠. 이런 법안 같은 내용들은 특히 크립토 시장에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바로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겠죠. 가상자산 법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이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은 독립적으로 발의된 게 아니라 그동안 발의된 19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온 대안이다. 그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의안은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등 명칭이 통일돼 있지 않았고 그 내용 또한 아주 제각각이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모두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고요. 21년 7월부터 23년 3월까지 모두 총 19개의 법안의 발의가 있었네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정무위원회의 소위원회가 19개의 가상자산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들 법안을 대처할 새로운 대안 법안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발의된 19개의 개별 발의 안건들은 대안이 의결됐으므로 대안 반영 폐기가 된다. 19개의 안건들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뒤 다시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면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일단 저희 나라 법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고요. 뭐 갑자기 뚝 하고 나오진 않겠죠.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뭐 얼마나 이해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투자자 보호.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우리들의 자산을 사업자 거래소의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하라는 의무를 담았다는 점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거래소에 맡긴 금액은 거래소의 자산이 아니게 되죠. 그러므로 거래소는 우리들의 자산을 건드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은행은 뭘까요? 은행들은 왜 내가 맡긴 돈을 다시 남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죠? 이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은행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아무튼 은행 시스템 문제 있다고 보고요. 자,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가 망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자신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거래소에 자금을 맡길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고팍스 거래소의 고파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하고 있죠. 만약 이 법이 진작에 시행됐다면 고파이 투자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거래소에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100% 실제로 보관할 의무를 지게 해 부실화를 방지한다는 법안이죠. 또 거래소들은 해킹 발생에 대비해서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을 들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안정망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지닥거래소가 해킹당한 적이 있었고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죠. 물론 지닥거래소는 모든 자산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거나 충분한 준비금을 보관해야 하기에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겠죠. 다음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입니다. 특히 세력이라고 하죠.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매매해 시세를 조정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등의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규제하는 법은 없었고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증권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과 비슷하게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세력들을 처벌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감독,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영업행위, 규제 등의 권리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위가 법을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기업의 저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저승사자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될 것이다. 미국의 SEC가 바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라, 급등한다, 뭐 난리 났다, 지금 당장 사라, 사기 엄청 많죠.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것 하나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본인의 돈을 다른 이에게 이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자들은 허위 광고로 인해서 큰 손해를 입고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은 국가의 주식시장에 투자자가 몰리는 것처럼 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하게 되므로 코인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가 몰릴 것이고 코인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는 이래서 단기적 악재일 수 있으나 결국 규제는 장기적 호재라는 거죠. 규제라는 말 자체가 뭐 억압, 안 돼, 뭐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시는데 규제라는 단어보다 법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희 단톡방에 사이트 링크 다 걸어두었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단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국내 계좌가 아니고 해외 계좌만 해당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자진 신고해라 이겁니다. 이에 해당 계좌 정보를 다음에 지정된 신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에 알려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신고분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해외 금융계좌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됐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금액의 총 금액입니다. 총 금액의 10%에서 20%까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최대 2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도별이고요. 신고하지 못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이것은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해외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5억 원이 넘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신고하시는 게 좋겠죠. 어제 국내 계좌도 신고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반드시 큰 수익을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리플 장기 보유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리플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에서도 6월 달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SEC와 리플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이터도 나왔죠. 뭐니 해도 소송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얼마나 빠르게 입수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고래라고 하죠. 이런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한다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기사들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리플에 대한 게 궁금하시다 싶으면 이렇게 XRP를 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SEC에 관한 게 궁금하다 싶으면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고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악재와 호재 관련 이슈가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